코로나19 여파로 중지됐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고등학교 3학년과 함께 작은 학교 학생 등 2만 7천여 명이 학교에 갔습니다. 목포시가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대형 크루즈와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구축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기 위한 농법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모내기 방법에 비해 최대 42%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생태하천인 유치천 복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유치천에는 수질 정화식물 등 서식처와 신수 공간이 마련돼 생태학습 체험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학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도 개학이 진행되는데요. 첫 등교 현장을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일 만에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학교로 들어옵니다. 등교 개학 첫날, 집에서도 간단한 자가 진단을 완료했지만 교실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발열 체크가 이어집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올해 처음 초등학교를 온 학생들은 긴장도 되지만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로 1학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공수, 선생님께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남 지역 2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첫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등교와 함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도 등교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에서는 한 달 이상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없었고 방역 대책을 세워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내에서 밀집도를 최대한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남에는 작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할 텐데 어쨌든 밀집도가 높은 학교 그리고 거대 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3개 학년이 등교해서 수업하지는 않도록 할 작정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책상을 새롭게 배치해 학생들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급식실도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해 식사 시간 접촉을 줄였습니다. 하루에 2차례 이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손 소독제를 학급마다 비치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등교 때부터 이제 발열 체크를 하면서 학생들을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교실에서 홀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애들 보니까 좀 울컥한 마음도 있고 너무 기뻤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도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는 등교가 더 낫다는 생각에.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온라인 수업과 함께 교차 개학 등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다음 달 8일까지 순서대로 모든 학생들이 등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요즘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포시가 광주와 나주, 담양군과 공동으로 미디어 투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투어는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5일 동안 수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시범 운영됩니다. 미디어 투어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거쳐야만 각 지역별 운영 거점에서 태블릿 PC와 이어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투어는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개별 여행을 뜻합니다. 여수시가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면서 전체 상품권 판매액이 8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국비와 시비 등 8억 원을 지원해 80억 원 규모의 여수시 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10% 할인 판매한 지 4달여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10% 할인 판매를 마치고 25일부터는 기존대로 6% 할인율을 적용해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진정 국면에 대비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관광시설이 새로 들어서고 있는데 완성을 앞두고 주요 시설을 고정민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목포 사막도에 있는 해경부두 일대입니다. 대형 크루즈 한 척이 웅장한 위용을 뽐내며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한 번에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00톤급 규모의 선박입니다. 이 목포 사막도 크루즈는 다음 달 본격적인 취항을 앞두고 손님 맞이를 위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크루즈 매표소 앞쪽엔 여수처럼 낭만포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어서 목포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배 취항 일시는 6월 12일로 예정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 정도 운항할 예정으로 있으며 야간에는 평안경 음악분수 앞에서 불꽃놀이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철 구조물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목포 대반동 앞바다에 설치된 스카이워크입니다. 바다를 향해 뻗어 있는 해상데크의 길이는 54m. 바닥은 일부 구간에 투명 유리가 설치돼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워커는 막바지 정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공식 개장할 예정. 목포대교와 해상 케이블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포토존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일대도 조만간 춤추는 바다 분수 앞 해상에 무대가 설치되고 분수쇼와 연계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새로운 관광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관광 분야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해양관광 목포를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새로운 볼거리가 더해지고 있는 목포. 최근엔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만큼 다음 달 선포식을 통해 목포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 근대역사 일관앞 놀이터가 1897 계양 문화거리 광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목포시는 근대역사 일관앞 어린이 놀이터에 담장과 의자를 설치해 광장과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주말이면 이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릴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장흥군이 생태하천인 유치천 복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유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하천 생태계 회복과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비 14억 원이 투입됐으며 수질 정화식물과 수달 등 서식처, 방문객을 위한 친수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장흥군은 생태하천을 대상으로 어린들과 학생들을 위한 생태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유치천은 전남 10개 시군의 식수원인 장흥댐에서 유입되는 생태하천으로 수질 환경 보전과 생태학습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경영비 등의 증가로 쌀 경쟁력까지 악화되면서 농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농법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논,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이항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 모내기를 하면서 옛날보다 한결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품앗이가 없으면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곳 모내기는 조금 다릅니다. 모와 모 사이의 간격이 넓고 포기수는 적습니다. 이른바 드문 모심기입니다. 현재 국내 벼농사가 굉장히 선진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벽시 파종부터 이항까지가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실제 농작업에서 30%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드문 모심기가 개발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모내기를 할 때 육묘 상자의 수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신기술 농법을 개발했습니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벽시의 양을 늘리는 대신 이항 시 모의 수는 줄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이 기술을 시범 적용했더니 기존 재배법에 비해 이항에 사용되는 육묘 상자 수가 50에서 70% 줄었습니다. 파종에서 이항까지 노동시간은 27%, 비용은 42%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모와 모 사이가 넓어지면서 일조량은 많아지고
통풍도 잘 돼 병해충도 50%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확량은 기존 농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농법에 농민들은 반가움을 나타냅니다. 그전에는 70주, 80주 다 심었죠. 당연히 효율적이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지고. 해남군은 새로운 농법을 해남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사용 중인 일본 품종도 오는 2025년까지 국산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드문 모내기 기술. 해남은 물론 농촌 지역에 부족한 노동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고흥 생김 생산량과 생산액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흥군은 2020년산 고흥 생김이 지난달까지 99만 800여 톤가량 위판돼 932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고흥김은 지리적 표시제 제2015-21호로 등록돼 있으며 전국 김밥용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완도군이 학교급식에 해조류를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지역 학교급식에 미역이나 김 등 해조류가 제공될 수 있도록 66개 학교에 1억 3,874만 원을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학교에 완도에서 생산된 해조류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해조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어린 대하 2천여 마리를 주요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대하는 가을철 계절 특산물로 어업인들의 소득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감소되고 있는 대하의 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최대 3,500마리의 어린 대하를 방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억 9,300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남해안 대표 먹거리인 대하는 담백한 맛으로 인기가 많고 글리신 함량이 높아 단맛이 나고 칼슘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해 뼈 건강과 원기 회복에 좋은 수산 자원입니다. 여름 철새이자 사람과 친숙한 괭이갈매기가 신안 팔근면 불무기도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안군은 불무기도에 고정조사구 10개를 설치해 번식 밀도를 파악한 결과 2,500쌍이 넘는 괭이갈매기가 번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괭이갈매기는 주로 해안가나 항구에서 서식하다가 4월이 되면 무인도로 이동해 집단 번식하는 흔한 텃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남군이 취약 지역에 방범 CCTV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곳은 남부순환로 해남읍 사무소 앞을 비롯해 금강산 등산로 중 팔각정 입구와 아파트 주변 어린이 보호지역 등 111곳이며 군비 9억 3천만 원을 들여 338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남 지역에는 생활 방범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231곳을 비롯해 초등학교 주변 지역 등 모두 635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하반기에도 국비를 확보해 하천 범람 지역과 대설, 풍랑, 해일,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재해 예상 지역 75곳에 23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멧돼지 출몰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했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멧돼지가 출몰하는 영암읍과 금정면, 학산면 등 지역 7곳을 대상으로 포획틀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획틀 설치 사업은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허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완도군이 생일도에 초대형 생일 케이크를 조성했습니다.
완도군은 생일도 서성항 여객선 부두 인근에 높이 5.8m의 3단 원형으로 전복 등 해산물과 과일 조형물로 장식된 생일 케이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케이크 상단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은 야간에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누르면 한글과 외국어로 된 다양한 생일 축하 노래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군은 대형 생일 케이크 조형물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한 입주기업이 8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포장재 전문 구매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리우는 DSC 인베스트먼트 자회사 슈미트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초 투자금을 최종 확보했습니다. 투자금은 앞으로 식품업체와 포장재 전문업체를 연결해주는 포장재 중개 서비스 개발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목포대 창업보육센터는 해마다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일정 기간 살아보며 체험을 즐기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한 참가 대상으로 올해 일반형 마을 22곳 등 모두 26개 마을을 선정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도시민들이 농어촌에서 최소 5일에서 60일간 생활하며 농산어촌 체험과 문화관광지 탐방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관광택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관광택시 사업은 소규모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가운전이 어렵거나 관광지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이 되면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 등을 안내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일 가이드로 활동합니다. 간직 지역에서는 모두 8대가 운행되며 요금은 2시간 4만 원에서 하루 15만 원 수준입니다. 바다의 귀족으로 불리는 흑산홍어의 손질 방법을 계승하기 위해 신안군이 섬 주민을 상대로 교육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흑산도 주민들이 홍어를 전문적으로 손질하지 못해 갑자기 주문이 몰려들면 제때 공급하기 어려워 교육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흑산홍어는 우리나라 어류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비싼 어종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1도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해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 당분간 공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예년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덩달아 자외선 강도도 상당합니다.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낮 시간 잠시라도 바깥에 있다 보면 눈이 부시고 금세 열이 오릅니다. 지나친 자외선 노출은 피부암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는 1회 사용할 때 남성 900mg, 여성 800mg 정도를 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충분히 두드리면서 발라야만 백탁 현상 없이 필요한 양을 바를 수 있습니다. 또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줘야 효과가 있으며 2-3시간마다 새로 덧발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